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응 관세 폭풍의 영향으로 2025년 4월 7일 중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해 종합지수가 3,100포인트 선을 내주면서 최근 5년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의 항생지수도 13.22% 하락하며 1997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인터넷상에는 주식 투자자들의 통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의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거의 오후 2시입니다. 이미 약 2,500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예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총지수 낙폭이 10%를 넘었어요. 잠깐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날이에요. 지금까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정할게요. 제가 손해본 게 42만 위안이 아니라 그건 오전까지고 오후장 마감 기준으로는 이미 48만 5천 위안을 잃었어요. 저는 13개 종목에 전량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2개 빼고 전부 하한가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제 바구니를 뒤엎은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이 무너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주식 투자자였던 게 맞다면 오늘은 재난 피해자가 된 거죠. 오늘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에 상장된 5,400여 종목 중 5,300여 종목이 하락했어요. 오후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8% 넘게 하락했고 선전지수는 10% 하락, 창업화는 무려 14% 하락했어요. 개별 종목 중 3,000개가 하한가를 기록했으니 이 참담함을 어디 가서 말하겠나요? 저는 주식 거래로 하루에 10몇만 위안을 날렸어요. 따라야 할 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직도 법치라는 게 존재하나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계좌를 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좌는 전 종목 하한가예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손실폭이 물밑 센티미터였는데 그때는 아까워서 손절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마자 전 종목이 그냥 하한가로 직행했어요. 3,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한가예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주식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5종목 전부 다 하한가입니다. 2025년이 됐는데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단일 하루 손실이 가장 큰 날이에요. 희망이 있을까요? 진짜로 희망이 있을까요? 내일도 이러면 어떡하죠? 나는 진짜로 더는 울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주식이든 어떤 금융 문제든 이제는 울 일이 없을 줄 알았고 내 감정도 더는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무너졌어요. 어젯밤에 비트코인이 폭락한 거 알아요? 어제 하루에만 10몇만 위안이 날아갔어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에 대해 한 네티즌은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가 잘라버리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야, 빨리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일본은 사흘 만에 17%가 빠졌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국은 고작 7% 빠졌다고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게 배짱도 없으면서 무슨 미국이랑 끝까지 싸우겠다고 큰소리칩니까? 2025년 4월 7일 A주는 저가로 시작하고 저가로 마감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상해 종합지수는 개장가 3,193.10포인트로 시작해 4.46% 하락했고 상해 선전 300지수는 3,675.20포인트로 개장해 4.82% 하락했습니다. 선전 성분지수는 9,747.66포인트로 시작해 5.96% 하락했고 창업한 지수는 1,925.64포인트로 개장하여 무려 6.77%나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을 마주하자 비록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늘 아침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요? 아침에 그냥 퇴근했죠.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의 90%가 하한가였어요. ETF 주식들도 거의 다 하한가였고요. 아침 한나절 만에 거의 20만 위안을 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진짜 크게 당했네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3,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냥 하락이 아니라 전부 하한가예요. 주식한 지 이렇게 오래됐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정말 소름 끼쳐요. 3,000개 넘는 종목이 하한가라니.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우리 중국 A주 시장 전체 종목 수가 5,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0개 넘게 하한가라는 거예요. 이건 1,000종목 하한가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전 종목 하한가 수준이에요.
이 5년 만에 다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지난번 하루 7% 이상 폭락이 있었던 건 2020년 2월이었어요. 네, 그때는 마스크 사태의 영향이었고 아침에 9% 폭락하고 3,000개 종목이 하한가였죠. 그 이전에는 2015년과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A주가 역사적 고점이었던 시기로 5,000포인트 이상에서 폭락을 시작했어요. 지렛대 자금 이탈, 서킷 브레이커 발동, 각종 재앙이 줄줄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맞대응 관세 때문이에요. 오늘 전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파괴력이 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로 올해 수익이 다 날아간 사람이 많고 제 친구는 작년 수익까지 다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1,000개 종목 하한가라니. 이건 정말 조금만 예상을 넘은 게 아니라 거의 주식 대참사 수준이에요. 오늘 얼마나 손해봤냐고는 묻지 마세요. 저 말이죠. 예전에 하루에 상한가 종목을 15개나 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개인 역사상 또 다른 기록을 세웠어요. 하루에 하한가 27개를 맞았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빨간색이에요. 오늘 저랑 비참한 거 경쟁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 진짜 올해는 수익률 2배는커녕 30%만 벌어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정하셨죠? 미국의 실력이 어떤 건지. 걔네는 군사만 강한 게 아니라 금융도 최강이에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전 세계가 벌벌 떠네요.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담담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봐요. 이 사람이 바로 전업투자 5년 차인 제 남편이에요. 주식 시작한 이후로는 아침도 늘 집에서 먹었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걸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밖에서 유기한을 써서 국수를 사 먹었네요. 맛있어? 맛있어. 이 남성은 평소 아껴 쓴 돈을 모두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고 아직 한창 나이임에도 머리가 이미 백발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은 듯합니다. 차라리 허리띠 졸라매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맛있는 걸 사먹는 게 낫다는 걸 말입니다. 이번 주식 시장의 폭락은 특히 소위 샤오푸농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4월이 이제 며칠 지났을 뿐인데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계좌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오전엔 이미 충분히 나쁜 줄 알았는데 오후엔 더 최악이더라고요. 매도하려 해도 진짜 팔 수가 없었어요. 팔리지도 않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가를 응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라가 날 지옥으로 보내줬네요. 도대체 누가 날 좀 응원해 줄 수 있나요? 이거 하늘이 무너진 건가요? 이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보니까 응급실 앞에서 주식 거래해야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너무 심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전 종목이 하한가 7% 이상 하락한 종목만 4,000개가 넘는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제 국가를 위해 주가를 지키자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왜 도망가요? 도망가지 말아요. 세상에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가 매수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요. 아세요? 이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여전히 국가를 위해 주가를 방어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개미들이 끝까지 방어했는데 구제 정책은 안 남았고 구제 자금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기관이 먼저 도망쳤다고요. 기관이 앞장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됐겠어요? 하한가 종목이 2,000개가 넘었겠냐고요.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34%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여러 국가들 중에서 중공은 유일하게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로 북경 당국은 4월 10일부터 미국산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해 같은 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주식시장 마감 30분 전 오후 2시 30분경 중공의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권위 있는 인사 명의로 중앙회금회사가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15분 전 중앙회금회사는 직접 공문을 발표하며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전망을 확고히 낙관하고 있으며 현재 A주의 자산 배분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미 거래형 상장지수 펀드를 재차 매입했고 앞으로도 계속 매입을 이어가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중공이 주식시장을 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산 호강 투자관리회사 회장 월리엄 씨는 북경 당국의 이러한 지원은 미중 무역 전쟁 심화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기업들은 주문 접수, 가격 책정, 고객 유지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상황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는 현금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연말까지 중공인민은행은 두 가지 구조적 통화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이를 개선하였으며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조치를 병행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정권, 펀드,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상호 교환 편이었습니다. 이는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주식형 ETF, 후선 300구성 종목 등 자산을 담보로 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국채나 중앙은행 어음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얻은 자금은 반드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습니다. 두 번째 수단은 주식 환매 및 추가 매입 재대출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21개 금융기관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 및 주요 주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 당국이 내놓은 이러한 정책들은 한때 후선 300 지수를 단 2주 만에 무려 40%나 급등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들이 중공의 더욱 구체적인 추가 정책을 기다리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점차 식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가 되자 중국 증시의 환상이 서서히 깨지는 조짐이 나타났고 1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상해와 심천 증시는 약 6% 하락하며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보 및 전략연구소 소속의 경제학자 이항청은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 증시의 큰 반등은 중공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5년 주식시장 상승과 유사하게 이번 역시 북경 당국이 억지로 끌어올린 이른바 정책 주도형 강세장이라며 그 목적은 약 150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 사회의 개인 예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2015년의 증시 폭락 사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원조협회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는 현재 중국 사회의 모든 고질병과 같다며 그 근본 이유는 중국에 법치, 자유, 인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권력을 동원해 허위 자산 거품을 만들어 중국 국민들을 유인하고 속여 시장을 구한다는 구실로 돈을 끌어들이는 데 유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공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국 인민에게 끊임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시장 붕괴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제대로 체감한 일부 샤오푸농들의 말 속에는 중공이 이번 증시 붕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조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중공의 오랜 친구로 불리던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전국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급히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습니다. 수많은 시위자들이 하시나 총리의 관저로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권 교체의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했습니다. 이튿날인 8월 6일 하시나가 도망친 바로 다음날 방글라데시 DSE 종합지수는 한때 4.8%까지 급등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치적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항의가 승리로 돌아간 것을 축하하는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도 방글라데시 증시 급등 관련 뉴스 댓글란으로 몰려가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은근히 중국 주식시장도 이와 같은 전개를 겪길 바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는 거지? 또 어떤 이는 냉소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끝도 없는 하락의 근원을 찾아냈다. 주가 폭등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다. 이제야 주식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300포인트를 영원히 넘지 못하는 거였구나. 알고 보니 주식은 이렇게 해야 오르는 거였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은 하나의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의미심장하게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하니 공정함은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중공의 선전에 현혹되어 애국을 외치며 당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식시장이 처참하게 폭락하고 정말로 진짜 돈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하자 사람들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중공이 말하는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자신에게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중공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사람들은 이미 중공 당국의 진짜 모습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